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안타깝게 끝났습니다. 그래도 화수목금 일하시면 또 주말이죠. 이번 달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9월 19일, 9월 20일 큰 이벤트가 두 개 있죠. 어떻게 될 건지 참 궁금합니다. 어쨌든 어제 영상에 올렸지만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롱으로 베팅을 해놨지만 어쨌든 청산 가격까지는 안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산을 당해야 좀 재밌는데 그런 재미도 좀 있어야 되겠죠. 불구경, 쌈구경,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박판에서, 선물은 도박이죠 거의, 도박판에서 돈을 잃는 사람을 보는 구경, 3대 구경 아닐까요? 어쨌든 재미로만 보시라고 제가 영상을 올린 거예요. 무모한 도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현물 거래하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그렇게 입으로만 떠들어서 진짜 지금이 저점인가 아닌가를 이제 같이 봐보자고요. 흥미진진하게 제가 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은 대리만족하세요. 대리만족이 안 되려나? 어쨌든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세요. 자, 전 세계 각국 정책 위반자들의 생각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위반자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건 결국 뭐가 바뀐 걸까요? 시민들의 생각과 국민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점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유력 인사들이 친암호화폐를 지향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기시다 일본 총리, 친암호화폐적 NFT를 사랑하는, 그리고 신임 영국 총리, 그분도 친암호화폐 성격을 띤 인사, 그리고 캐나다까지, 캐나다 보수당 새로운 지도자로 비트코인을 사랑하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 결국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캐나다의 새로운 지도자가 보수당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자, 이분은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가장 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은행권에서, 금융기관에서 암호화폐 지갑을 여는 것도 투자자들의 요구, 소비자들의 요구, 그리고 정책 위반자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건 결국 국민의 요구와 시민의 요구가 뒤따른다는 얘기죠. 리플의 가격, 비트코인의 가격, 이더리움의 가격이 바뀌기 전에 먼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점점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쨌든 제롬 파월의 만행을 뒤로 한 채, 금리 인상 만행을 뒤로 한 채 상승 곡선에 다다르게 된다면 어쨌든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던 패턴과는 굉장히 다른 패턴을 보이면서 상승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이 아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의미가 있든 의미가 있지 않든, 나의 지식으로 투자를 했든 그렇게 하지 않았든, 어쨌든 같은 배를 타고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했던 행위의 결과는 금방 이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게 긍정적인 형태로 바뀔 건지 아니면 더 깊은 하락의 늪을 보게 될 건지, 그건 어쨌든 시간이 해결을 해주겠죠. 자, 어쨌든 전 세계 각국 정책 위반자들, 주요 인사들의 생각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인사들을 결국 국민들이, 시민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요새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채널에서 XRP를 다루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유튜브를 여니까 주구장창 크리에이터들이 XRP 리플 이야기만 하고 있죠. 저는 그게 약간 불안합니다. 너무나 많은 채널에서 지금 XRP를 홍보하고 있어요. 딱히 뭐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급여를 주는 것도 아니고 XRP 리플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XRP를 해시태그를 걸고 주구장창 매 시간 나오는 데이터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XRP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XRP가 상승을 할까요? 약간 지금 저도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XRP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 건지.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슈도 많고 하자도 많고, 그렇죠. 또 한 번 리또 속의 이미지를 그대로 여러분들께 각인시켜 줄 건지, 그거는 어쨌든 시간이 지나 봐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채널에서 XRP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게 불안합니다.
어쨌든 XRP는 3주간의 약한 가격 조치를 한 다음에 상승에 대한 치화력을 보이고 있다. XRP 가격이 최근 14% 정도 상승을 했죠. 그 가격 상승이 본격적인 강세장으로 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한 명의 차티스트가 무모한 도전, 구독자의 마음을 끌려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 제가 선물 진입을 할 때 가장 특이했던 게 뭐냐면 7일선, 21선, 51선이 딱 붙어 있었어요. 그 차트는 굉장히 위험한 차트예요. 붙어 있다는 건 세 개의 선이. 물론 상승을 하게 되면 121선, 241선, 361선 아주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하락을 하게 되면 지지 라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지대가 없다는 거죠. 뭔가 받쳐주는, 하락을 멈춰주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었죠. 그런데 지금 XRP 차트가 그렇다는 겁니다. 고래들의 활동은 XRP의 고래 공급 분포 및 최근 가격 움직임에 대한 관찰과 일치를 한다. 예를 들어 100만 개에서 1000만 개 사이의 XRP를 보유한 고래는 9월 7일에서 9월 사이에 그들의 잔액을 크게 늘렸다. 매수를 했단 얘기죠. 매집을 했단 얘기죠. 이와 같은 카테고리는 지난 24시간 동안 고래들이 매집을 했던 흔적들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동 평균선의 세 선이 일직선을 그리고 있다. 과연 상승일까? 하락일까? 하락을 하게 되면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겠고, 상승을 하게 되면 아주 괜찮은 그림이 나올 듯 합니다. 1000만 개 이상의 XRP를 보유한 주소는 지난 24시간 동안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다. 좀 더 많아졌다. 엄청난 매수 압력을 받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정적인 것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SEC와 리플 소송에 잠재적 결론에 대해 많은 과장이 있었다. 자, 어떤 잠재적 결론이 맞을까요?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야기하는 SEC의 승리를 점치는 그런 데이터가 맞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역시 항상 모든 예측은 대중의 생각과 반대로 간다는 암호화폐의 실질적인 데이터가 맞을까요? 어쨌든 살짝 불안한 건 저뿐일까요? 너무나 많은 크리에이터들, 너무나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XRP의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결과를 과연 미국 정부가 도출해낼까요? 이번에는 리또 속이 아닐까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대중들, 소비자들, 코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헷갈린다는 거죠. 리플과 SEC는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암시하는 공동 제안서를 제출을 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 어투나 억양 안에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까놓고 이야기를 못하죠.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저의 생각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 때문에 불안하다는 겁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대중의 생각과 똑같은 자료를 발표할까요? 좀 짜증이 나긴 합니다. 수개월간의 법적 드라마가 어쩌면 끝날 수 있다. SEC와 리플 사이의 무용담은 너무나 많은 에피소드를 창출을 했다. 그 무용담들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보여주기로 동의를 함에 따라 어쩌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제가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린 적 있어요. SEC도 패하지 않고 리플도 패하지 않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SEC가 뭐 아무것도 아닌 정부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증권거래위원회예요.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관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도 나도 그냥 나스닥 상장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기관이에요. 리플이 탄력을 받고 리플이 상승을 하고 리플이 지가 원하는 곳에 쓰이기 위해서는 어쩌면 가장 필요한 기관이 SEC란 거죠. 그래서 제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가끔씩 너무 치명적인, 게리 겐슬러를 너무 하대하는, 무시하는 그런 멘트들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들이 원하고 제가 원하는 그곳까지 가기에는 어쩌면 SEC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데이터도 두 당사자가 서로에게 상처 입히지 않은 그런 카드를 보여주기로 동의를 했다. 그래서 어쩌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미국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요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9월 상황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초등학교에서 학급 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복도 제일 끝에서 의자를 들고 있는, 체벌을 받고 있는 친구의 의견을 왜 들으려고 할까요? 이거라는 거죠. 이 상황을 이해하신다면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굳이 그럴 필요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한 안건이 10월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복도 끝에서 의자를 들고 벌을 받고 있는 친구의 의견이 그렇게 궁금하다면 일단 의자를 내려놓게 해줘야죠. 그게 맞죠. 그래야만이 다른 모든 친구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죠. 그런데 의자를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그 친구의 의견을 듣는다는 선생님이나 반장의 의견은 충분히 그 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거의 몇 개월 동안, 10개월, 11개월 동안 SEC와 소송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리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했었고, 심지어 여러분들과 저는 같이 엄청난 하락을 또 맛봤고, 그 모든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굳건하게, 튼튼하게, 든든하게 지켜주셨고, 제가 고래가 아닌 이상 가격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거는 신도 맞추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게 기대할 필요는 없겠죠. 저뿐입니까?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의 CEO도, 한 국가의 국가 수장도, 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들도 다 그냥 모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어느 순간 느낀 게 뭐냐, 여러분들을 안심시키고 인내하게 하고 참게 하고 버틸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어쩌면 나의 작은 임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상들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브로드캐스팅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여러분들의 인내와 노력, 버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지금 아, 비트TV 말이 맞았구나. 6개월 전에, 1년 전에 비트TV가 했던 말대로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지금 다 나오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뭐 제가 이런 데이터 나오라고 시켰겠습니까? 누구한테? 아니면 제가 미국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에 XRP가 참여하겠다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어쨌든 5만 유튜버인데 아주 미미한, 영향력이 그렇게 없는 유튜버일 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세계 경제, 그리고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뀜을 느꼈고, 그리고 결국 블록체인이 인류를 한번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그런 신념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신념의 가장 중심에 있는 암호화폐, 코인이 XRP 리플이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9월 말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버티셨어요. 이제 떨어진다고 해도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지. 그러니까 좀만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댓글을 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이 방에서 잘 버텨보자고요. 다 왔잖아요. 좀만 더 인내하시고 참으세요. 추매는 하지 마세요. 무리한 돈 넣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도 그거는 아깝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리플은 SEC가 마침내 최종 게임을 향해 나아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목표로 한다. 1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끊임없이 지연 전술을 썼던 SEC의 게리 겐슬러, 이제 갈 때까지 갔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제 까발리자. 그리고 이번에 끝내주면 너에게도 상처 주지 않을게. SEC란 권력 집단에 대해서 신뢰도가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깔끔하게 해결하자. 서로 윈윈 하자. 이게 맞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9월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발표는 어쨌든 0.75 정도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선반영이 된 가격이 아닌가. 그러면 어쩌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추석 연휴도 지났고 새로운 또 한 주 원화책을 무던하게 꾸준하게
열심히 조심히 식사 거르지 마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의미 있는 익사이팅한 아주 재밌는 그런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